안녕하십니까. 뉴스의 이면을 파헤쳐드리는 와이타임 정세 분석의 추복일입니다. 사실상 논의 자체가 금기사항이었던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 논의가 드디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라고 그러죠. 이 CSIS의 한반도위원회는 미국 시간으로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 그러니까 제목이 뭐냐면 북한 정책과 확장 억제에 대한 권고, 이건데 이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한반도에 핵무기를 재배치하기 위한 사전 논의에 착수해야 된다, 이런 권고를 담은 한반도위원회의 이 보고서는 미국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하고 또 정보기관 전직 고위관 14명이 작성한 겁니다. 곧바로 이 보고서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에도 전달된 것을 알려졌습니다. 이 CSIS의 한반도위원회는 이 국무부 차관보를 지낸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교수, 그리고 국방부 부장관을 지낸 존 헨리 CSIS 소장이 공동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핵심은 미국 확장 억제에 대한 한국의 신뢰가 약화되고 있는 만큼 이 북한이 계속 도발 수위를 높이면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할 수 있다, 이런 경고를 보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또한 미국의 저유력 핵무기 재배치 가능성에 대한 예비 결정적 기초 작업을 준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초 작업에는 전술핵 재배치에 필요한 핵무기 저장 후보지 파악, 그리고 시설 준비와 핵무기 관련 보안훈련, 주한미군 F-16 또는 F-35 전투기의 핵 탑재 인증 절차 등에 대한 도상교획 연습이 포함되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서 이는 핵 비확산 문턱을 넘지 않으면서 북한에 새로운 압박을 가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 핵무기를 재배치할지 결정하기에 앞서서 재배치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검토해야 된다, 이걸 강조한 겁니다. 보고서는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을 했던 전술핵 재배치라든지 자체 핵 보유와 관련해서 현 시점에서는 용인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재배치 단계는 다른 모든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시행한 뒤에도 북한이 위협 수위를 높일 때만 추진돼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보고서는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나 자체 핵 보유에 대한 지지는 미국의 확장 억제력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확장 억제력 단점을 방지하는 정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강조한 겁니다. 보고서는 또 이 확장 억제가 효과가 있으려면 미국이 서울이나 도쿄를 구하기 위해서 워싱턴이나 뉴욕이 위험하더라도 핵을 사용할 의지가 있다고 믿도록 해야 된다 하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CSIS 한반도위원회의 보고서는 더불어 미국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할 가능성에 대비한 도상교획 연습을 고려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는 한반도의 핵무기 재배치를 전제한 것이 아니라 결정에 앞서서 준비해 가야 할 작업을 제기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서 도상계획이라는 것은 전술핵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 후보지, 그리고 최소 몇 년이 걸릴 수 있는 이 저장시설 건설 과정에 대한 검토, 핵무기 안전과 보안을 위한 한미 공동훈련,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보고서는 또 한반도에 배치 가능한 저유력 핵무기로 해상발사 핵순항미사일, 이걸 SLCM이라고 그러는데 이 SLCM하고 북한 지도부가 있는 지하벙커를 섬멸할 수 있는 B-61 중력 전술 핵폭탄 등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 의회는 지난해 12월 통과시킨 국방수권법에서 미 국방부의 SLCM을 포함해가지고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보고하도록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는 또 전술핵의 실제 재배치에 대해서 다른 모든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시행했음에도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지 못했을 때만 추진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핵 비확산 문턱을 넘지 않으면서 동맹의 확장 억제를 약속하고 북한에 새로운 압박을 가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또 한국의 실질적인 핵 공유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핵기획그룹, 이걸 NPG라고 그러는데 이 NPG하고 유사한 핵 공동기획협의체를 만들어서 한미 또는 한미일이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서 MPG는 이 나토 회원국 국방장관들이 참여해가지고 유사시에 핵무기 운영과 핵 전략을 결정하는 기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한미일 3국 협력 확대를 통한 확장 억제 강화 방안도 제안을 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군 전략 폭격기가 북한 주요 시설을 폭격하는 블루 라이트닝 훈련, 그리고 유사한 방식으로 한미일이 전략 자산 운용을 조율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또 한미일이 참여하는 대북 정책 조정 감독 그룹, 그러니까 TCOG를 제기하고 정보 공유와 3자 훈련 정례화로 이 군사 협력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더불어 재래식 전력을 통한 확장 억제 강화 방안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드, 그리고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추가 배치를 우선순위를 고려하고 또 북한 장사정포 공격을 차단하는 한국형 아이언돔 개발을 지원해야 된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미군 잠수함과 전략 폭격기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한국의 핵무기 운반 가능 전투기를 수용할 수 있도록 시설 투자에 나서야 된다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확장 억제 강화에 대한 중국의 반발과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직 행정부 관료들을 주축으로 한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인 CSIS가 당장 재배치하자는 것은 아니라 그랬지만 필요시에 단기간에 할 수 있게 토대를 마련해 두자는 의미에서 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위한 논의를 제언한 것만으로도 그야말로 정말 주목할 만합니다. 한반도의 전술핵 재배치 논의는 이걸 이때까지 미국에서는 금기시해 왔었죠. 그런데 CSIS 보고서가 이게 미 행정부의 사전 보고했다는 것은 이 같은 옵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 논의가 완전히 봉쇄되어 있었던 것은 미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기본에 북한 비핵화, 이 북한 비핵화라는 분명한 목표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려면 당연히 한국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된다 하는 전제가 이루어져야만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북한은 비핵화를 할 생각도 없고 앞으로 결코 핵을 포기하지도 않을 것임이 분명히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비핵화의 뜻을 전혀 가지고 있지도 않고 실질적 핵 보유국으로 나아가는 북한에게 비핵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또 비핵화가 될 것이라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한국의 전술핵 배치 자체를 금지한다는 것은 핵균형이라는 기본적인 전술과도 어긋나는 겁니다. 물론 미국의 핵 우산이 한국을 향해 철저하게 가동될 것이라는 약속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유협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고 심지어 지난해에는 핵무력 법제화를 통해서 선제 공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북한은 핵무기를 실은 날을 미사일 능력을 대폭 확충하고 있습니다. 이젠 북핵 위협은 더 이상 상상이 아닌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CSIS는 북한 미사일이 미국 본토에 닿을 수 있게 된 마당에 자국민의 핵 위협을 무릅쓰고 한국을 지켜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한국에서 일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과연 미국이 본토 공격의 위험을 무릅쓰고 한국을 위해서 확실하게 핵 우산을 펼쳐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 이른바 찢어진 핵 우산론에 대해서 미국 정부도 분명하게 답을 해줘야만 되는 겁니다. 더더구나 북한의 핵 무력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기습적으로 핵미사일 공격을 해왔을 경우에 이 한미 방어 시스템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가동될지에 대해서도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CSIS는 최근에 중국의 대만 침공 워게임, 그러니까 전쟁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거의 모든 경우에 중국 해군이 괴멸되고 대만 점령은 실패를 할 것이다. 그러나 대만은 물론이고 미군의 피해도 막대할 것이다 하는 결과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워게임에서 중국군은 대만 침공 시에 언제나 가장 먼저 괌과 일본에 있는 미 공군기지에 미사일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이는 당연한 전략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공중전에서 격추된 것은 거의 없고 90%가 이륙도 못하고 땅에서 파괴됐다는 점입니다. 패트리엇 같은 미국 요격 미사일은 비처럼 쏟아지는 중국 미사일 앞에 중과부적이었습니다. 대만 공군은 첫 미사일 피습에서 전력의 거의 절반을 잃었습니다. 자, 이런 워게임을 한국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핵우산이 아닌 한국의 전술핵이 배치되어 있다면 우선적으로 북한이 감히 도발 자체를 실전에 옮기기도 힘들 것이고, 그런 전술핵의 존재 자체로 북한의 도발을 확실하게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될 겁니다. 핵을 막기 위한 최종 안전판은 핵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전술핵 재배치, 또 나토식 핵 공유 같은 실효적인 북한의 핵을 억제할 수 있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물론 자체 핵무장은 한미동맹 훼손과 국제 제재 등을 이렇게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 비용이 워낙 큽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실현하기 어렵겠지만 위급한 안보 상황을 고려한 전술핵 재배치 등에 대해서는 깊이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CSIS 보고서는 이런 논의에 물꼬를 터준 겁니다. 자, 이런 논의에는 좌도 우도 없을 겁니다. 오직 대한민국이 안위를 위해서 하나된 마음으로 이 CSIS의 제안을 본격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한국인들의 핵무기 보유 찬성은 70%에 달합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